생명복지관 마을이 보이는 방송 아름다운 대전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마을이 보이는 방송 아름다운 대전 이복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숙입니다. 나무들도 하루가 다르게 초록으로 짙게 물들어가고 바람에선 여름의 향기가 느껴지는 계절이네요. 정말 그래요. 정명숙 DJ님 잘 지내셨나요? 여름의 길목에서 더워지기 시작하는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요. 저는 요즘 늦게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기말시험 기간이라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주 바쁘셨겠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 열정 칭찬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 영어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 주 1회 영어 수강을 하고 EBS 교육방송에서 왕초보 영어, 생활 영어, 그리고 또 유튜브에 쉬운 생활 영어 즐겁게 시청하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정명수 DJ님도 알찬 시간 보내고 계셨네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하림의 기억의 노래입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빛바랜 시간 속에 사라진 별들의 이름 모를 비모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새기고 또 새기며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가 있는 이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켰다 언니가 자식을 막아서며 울었다 지켜내야 할 손들조차 뿌리치고 떠난 길 돌아와야 했던 넋은 별이 되고 유연수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 소리에도 행여 님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할 얼굴 어린 자식 가슴에 새기고 호련히 떠나버린 아들의 아버지였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작은 몸짓에도 흔들리는 조국의 운명 앞에 꺼져가는 마지막 불씨를 지피려 뜨거운 피 쏟으며 지켜낸 이 땅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요? 주저없이 조국에 태워버린 당신의 영혼들이 거름이 되어 지금 화려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 파도처럼 높았던 함성,
가만히 눈 감아도 보이고 귀 막아도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푸르른 넋, 잠들지 못한 당신의 정신은 남아 자손들이 가슴속에 숨을 쉬고 차가운 혈관을 두드려 깨웁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피 맺힌 절규로 지켜낸 조국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태워 어둠을 사르는 촛불같이 목숨 녹여 이룩한 이 나라, 당신이 넋은 언제나 망망대해에서 뱃길을 열어주는 등대로 우뚝 서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 많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복순 DJ님,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시나요? 바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기념하는 6월 6일 현충일을 추모하는 시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16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지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의 희생정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대전의 호국 보훈의 성지 국립대전현충원과 역사의 현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6월을 맞아 의미 있는 장소를 함께 소개하게 되어 참 좋아요. 보훈의 성지이자 국민들과 함께 가꾸는 열린 호국공원인 국립대전현충원의 6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100만 평 대지 위에 잘 들어있는 14만여 유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푸른 기상과 숭고한 희생정신이 짙푸른 녹음에 눈부신 시민공원으로서의 풍광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정명숙 DJ님, 현충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저도 현충원에 여러 차례 방문했지요. 6.25에 참전했던 외삼촌도 계시고 또 2월 달에도 방문했는데 14년 전 천안함 피습사건으로 희생된 46명의 해군 장병 묘비 앞에선 마음이 찡해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충원에 들어서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립대전현충원은 서울이 국립현충원과 함께 전국에서 단 2곳뿐인 국립현충원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사 임시정부 어머니로 불리는 곽낙원 애국지사, 아리랑의 춘사 라운규 애국지사,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공군 에어쇼 도중 대형 참사를 막아낸 김도연 소령 등이 영면에 있습니다. 네, 현충원의 상징인 현충탑과 현충관, 호국 사진 및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호국관, 전투 장비를 전시한 야외 전시장 등 호국 보훈시설을 비롯해 호국 분수탑, 한반도 모양의 연못인 현충지, 호국 철도 기념관, 7빛깔 무지개색을 테마로 조성된 보훈 둘레길 등 가족과 함께 둘러볼 만한 곳도 많지요. 대전시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대전현충원과 연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호국 보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유성구 구암동 현충원역 1원 87,603제곱미터 규모의 청소년 보훈 문화 그리고 교육 체험 시설 및 가족 단위 보훈 문화 플레이 시설 등이 들어설 대전 보훈 복합 문화관과 국가 유공자 및 보훈 가족 일반 시민 등이 체류하며 휴양할 수 있는 숙박시설, 온천수 사우나, 야외숲 온천 시설 등을 포함한 서부권 보훈 휴양원을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이 호국 보훈의 성지라고 불릴만 하겠네요.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6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선희의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불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정명수 DJ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떠나면 좋은 특별한 여행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전쟁이나 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을 찾아 교훈을 얻는 다큐 투어인데요. 다큐 투어리즘이란 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는 다르게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체험함으로써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뜻한 말이에요. 오, 그렇군요. 역사의 아픔과 상처,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대전 다크 투어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까지 뼈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일제강점기 코스는 대전 형무소터에서 대전 제1교회 그리고 헤레디움, 문충사 또한 6.25 한국전쟁 코스는 대전 형무소터 다음 목동 성당 그리고 애국지사총 한밭교육박물관 그 다음 등약 터널입니다.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가 갇혔던 대전 감옥인 옛 대전 형무소터는 중구 목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대전 감옥으로 개소, 1961년 대전 교도소로 명칭이 바뀌기 전까지 대전 형무소가 있던 자리인데요. 설립 당시 대한의 독립을 염원하는 전국적인 만세운동인 3.1운동이 있던 해였는데 일제는 운동의 확산을 막고자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뒀지요. 도산, 안창호, 몽양, 여운형 등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고 형무소 안에서는 창씨 개명과 신사 참배 등 민족 말살 작업이 이루어졌지요. 이곳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
북한군이 무참히 학살한 민간인들이 시신이 이곳 우물 안에서만 171구가 발견되어 인양되었지요. 우물은 역사의 상온을 되새기는 상징물로 아직 터에 남아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대전시의 첫 등록 문화재로 고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악명 높은 수탈 기관이었던 동양적식 주식회사의 대전 지점이 있던 헬레디움은 동구 대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는데 가장 앞장섰던 수탈과 착취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인데요. 대전 지점 건물은 1922년 대전역 부근 쌀시장이 있던 동구 인동에 세워졌고 일제강점기 시대성을 살펴볼 수 있는 태양 문양 조각 등 건축 양식을 보여주지요. 지난해 3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인 헤레디움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역사의 아픈 기억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우리 민족의 꿋꿋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강제노역의 핍박이 담긴 돌판 글씨가 현존하는 증약 터널입니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하며 지어진 세 개의 터널로 대전 동구 세천과 옥천 사이에 있고 폐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건축 당시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제1터널 입구에는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했던 일본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돌판이 있습니다. 강제노역으로 터널 공사에 투입됐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철로를 통해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일제의 반영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의 전통문화와 관습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식민사관을 여실히 드러내는 곳이며 제3터널에는 한국 전쟁 시절의 총탄 자국도 다수 남아 있습니다. 1919년 세워진 대전 최초 성당으로 성직자 등이 무차별 학살되고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중구에 위치한 목동성당 곳곳에는 전쟁 당시 흔적과 순교한 사제들을 기르는 순교비와 동상 등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1908년부터 116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에 위치한 대전 제1교회는 1917년 동구 인동에서는 인동 장터 만세 운동의 집결지로 쓰였고 1942년 담임 목사 서태원이 예배당을 설립하며 천장 석가래 장의자 등의 태국 무늬를 새겨 넣는 등 독립운동 역사에 함께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그때를 기억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코스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주민 주도적 참여를 통한 새 활용 문화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프로젝트 주민 부싯돌 친환경 미디어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문화복지사업 재미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이은채, 이주원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 생활 속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건데요. 일회용 비닐봉투는 우리 지구 건강에 좋지 않아요. 비닐봉투를 처리할 때는 다이옥신 같은 유독 물질이 배출되고 태우지 않고 매립할 경우 최소 20년에서 100년 이상의 긴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일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 속 생활 습관을 변화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함께 실천해봐요.
저는 이번 6월에 호국 보훈의 달 맞이 역사의 현장을 소개하면서 생각난 것은 일제 압박 속에도 3.1 독립운동을 하였고 6.25 전쟁에도 우리나라를 지킨 역사의 현장이 대전에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가본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참 부끄러워요. 정명숙 DJ님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8살 어린 나이에 6.25를 경험했어요. 근처 성당에 인민군 부대가 두둔해 있어서 무척 무서웠어요. 포탄 소리, 또 시골 할머니 댁으로 피난 가면서 본 흩어진 시신들, 6.25 전쟁이 시전되었을 당시 전사자들의 하얀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군총으로 향하던 긴 행렬의 군인들, 어린 나이였지만 무서운 전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씩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며 매주 목요일 녹음 방송 재송출과 생명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주민분들 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생명복지관에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283-9191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아픈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다크 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을이 보이는 방송 아름다운 대전 이복순이었습니다. 저는 정명숙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영년의 아름다운 나라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롯이 앉으며